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심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회피형, 애착 유형,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관점을 제시하는 자료인데요. 보통 우리가 관계 문제를 풀 때 상처받은 내면 아이나 방어 기제 이런 심리학적 개념에 기대곤 하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의 과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 자료는 그 모든 걸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모든 관계의 상호작용을 오직 전략과 통제라는 어떻게 보면 매우 차가운 관점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 도발적인 이론을 통해서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역학을 권력이라는 냉정한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는 것. 혹시 지금 이유 모를 힘든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다면 오늘 대화가 완전히 새로운 해법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대신에요. 그 행동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다 보면 아마 깜짝 놀랄 만한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 이론이 가장 먼저 던지는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소위 회피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실은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행동을 보면 저 사람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나, 혹은 사랑받는 법을 잘 못 배웠나 하고 좀 연민을 갖기 쉽잖아요. 네, 일종의 방어 기제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자료는 그런 온정적인 시각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연인의 불안을 먹고 사는 전략가에 가깝다고 단언하는데요. 이건 너무 강한 단어 아닌가요? 마치 그들이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게 정말 무의식적인 패턴이 아니라 의도적인 기술이라고 보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전략가라는 단어가 좀 오해를 살 수 있죠. 이 이론이 말하는 전략이라는 게 당사자가 책상에 앉아서 상대방을 이렇게 괴롭혀야지 하고 계획을 짜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관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략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를 따지기보다는 그 행동의 결과와 효율성에 주목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것만큼 가성비 좋은 전략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정신을 계속 흔들어 놓는 거예요. 뜨겁게 다가왔다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네네. 희망을 줬다가 절망에 빠뜨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그 사람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 삶은 완전 뒷전이 되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상태를 만들어냄으로써 최소한의 노력으로 관계에서 최대한의 영향력, 즉 관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사랑과 노력을 인질로 삼아서 손쉽게 관계의 갑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이론은 바로 그 구조 자체를 가스라이팅이자 관계 통제 기술이라고 명명하는 것이고요. 결국 제가 쏟는 모든 감정적 에너지가 상대방의 권력을 강화해주는 연료가 되어버리는 셈이네요. 듣고 보니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럼 이 지옥 같은 권력 게임을 깨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그 해법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딱 하나의 길을 제시해요. 그게 바로 그들을 이해하거나 쫓는 것을 멈추는 것, 이거죠. 네. 하지만 솔직히 이게 말처럼 쉽나요? 내가 여기서 이해를 멈추고 거리를 두면 이 사람이 정말 날 떠나버릴 텐데 하는 공포가 본능적으로 들잖아요. 물론이죠. 그리고 바로 그 공포야말로 상대방이 설계한 게임의 법칙 그 자체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당신은 나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결국엔 나를 쫓아올 것이다라는 그 확신, 그게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추격을 멈추는 행동이야말로 권력의 균형을 깨는 유일한 열쇠라고 말하는 겁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를 깨버리는 거죠. 이전까지 자신에게 매달리고 자기 기분만 살피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만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엄청난 혼란을 느끼겠네요. 네, 바로 그 순간 게임의 판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통제권 아래에 있던 대상이 그 통제망을 벗어나려는 순간 상대는 예측 가능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첫 번째가 자신의 주도권을 잃을까 두려워서 갑자기 저에게 관심을 쏟아붓기 시작한다. 맞아요. 어제까지는 제 메시지를 몇 시간씩 확인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칼같이 답장을 하고 뭐해?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한다거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 행동이 당신을 갑자기 사랑하게 되어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 반응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한 필사적인 유지 보수 활동인 셈이죠.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성비 좋은 전략이 안 먹히니까 일시적으로 비용을 더 투입해서라도 당신을 다시 통제권 안에 두려는 시도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정반대네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저를 포기하고 완전히 도망쳐버린다.
자신의 방식이 더는 안 통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죠.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당신 마음을 되돌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전략이 간파당했다는 사실 자체의 위협을 느껴서 아예 그 판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마치 고장난 장난감을 버리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상대방이 갑자기 다정하게 다가오든 아니면 아예 떠나버리든 그 어떤 반응이든 결국 이 관계의 핵심이 애정이 아니라 통제였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들의 반응이 그 모든 행동의 본질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만약 정말 상처 때문에 당신을 밀어냈던 거라면 당신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들도 안심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노력해야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안정이 아니라 통제력 회복 또는 포기라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전략을 쓰는 사람들은 결국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통제 게임을 통해 얻는 권력이 그들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이론은 그 지점도 놓치지 않아요. 이 전략의 비극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걸 얻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통제하는 데 성공할지는 몰라도 결코 진정한 친밀감이나 자발적인 사랑은 얻지 못해요. 상대의 불안을 담보로 한 권력 관계일 뿐이죠. 그렇게 보니 이 이론이 그 관계 구조 전체의 비극을 보여주는 거군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 이론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건 뭘까요? 이 냉혹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는 걸까요? 핵심은 이 모든 상황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상처의 문제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원래 무심한 성격이야. 표현이 서툴 뿐이지 속은 따뜻할 거야. 라고 이해해 주려는 그 선한 마음이 오히려 상대의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동력이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네요. 맞습니다. 이건 관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프레임을 바꾸라는 요구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 이해, 공감, 배려 같은 낭만적인 프레임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권력, 통제, 전략, 손익이라는 아주 차가운 프레임을 대신 끼워놓고 상황을 보라는 겁니다. 동정이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 게임의 상대로 인식하라.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게 맞나? 너무 사람을 불신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저항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타겟을 정하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관계에 지긋지긋하게 지쳤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거든요. 이건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바로 그 특정 관계를 분석하는 도구로 이 이론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있어요. 이 이론이 말하는 의도적인 전략가랑 정말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소통 방식이 서툴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이 그 관계 안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혼란스럽고 당신의 가치에 대해 의심하게 되는가? 서툰 사람은 실수를 하고 사과를 하고 함께 성장하려고 하지만 전략가는 당신의 혼란과 자책을 발판으로 삼거든요. 관계의 패턴이 당신을 계속해서 위축시키고 에너지를 뺏어간다면 그건 서툰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즉 권력의 불균형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관계의 이면을 권력이라는 키워드로 날카롭게 파헤친 권력 설계 이론의 핵심을 살펴봤습니다. 회피형이라는 익숙한 개념을 전략가로 재정의하고 그들의 행동을 상처의 발현이 아닌 통제 기술로 분석하는,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충격적이고 불편할 수 있는 관점이었습니다. 네, 당신의 노력을 인질로 삼아서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상대에 맞서 그 게임의 판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 대한 이해와 추격을 멈추고 당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점. 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야말로 그 관계의 본질이 사랑이 아닌 통제였음을 증명한다는 것까지 짚어봤습니다.